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이제 천부경에 나오는 이가 네 번 들어서 음량이 8방으로 벌어지는 이치를 갖다 일러주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하고 이제 이는 생화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럼 이제 한짝이 뭐냐면 7 이렇게 생화라 하자. 이제 그럼 7에 가는 거는 또 말씀 안 늘었네. 이제 보니까 천북에는 7이 2번 나와요. 7이. 근데 몇 번째 나오느냐, 이제 대표적인 게 5, 7을 묘연할 때 그때 그 7이 나와요. 5, 7을 3, 4 상환 5, 7을 묘연 이렇게 나가는데, 그럼 그때 5, 7을 할 적에 7이 몇 번째 속하는 문자냐면은 한번 여러분 세보세요. 5, 7 묘연할 때 7자가 세보면 아시겠지만은 52번째 쉬운 2번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 저는 왜 이런 걸 기억을 하느냐면은 거기 52번째 굳이 7, 7이라는 숫자를 갖다 박아놓은 그 이유가 내 속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52가 뭐냐면은 이제 13 곱하기 4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나? 13 곱하기 4거든요. 그러면은 13이라는 숫자를 이제 그 의미를 알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13이라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요걸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천유 13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유 13도. 아마 이런 것도 생소할 겁니다. 천유란 말 자체가 하늘 천자고 있을 유자잖아요.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이 다 갖춰졌다, 그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공정과 자전이 일치하는 시간, 그거 갖다 13이라 그래요. 자, 하루가 이렇게 돌면은 12시간이라 그래요. 12라는 숫자가 돌아요. 그럼 하루가 도는 것 갖다가 자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공전은 뭐냐면 360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 갖다 공전이라 하잖아요. 하루를 돌면은 자전이고 그게 1년을 돌면 공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이렇게 돌면 10이라는 숫자가 돼요. 자, 그때부터 뭘로 들어가냐면 이제 공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12가 끝나면서 13하고 마주치는, 12가 끝나고 13이 시작하는 그때가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13을 갖다가 그래서 자전과 공전, 그 자전은 뭐냐면 자기가 도는 거고, 공전은 남하고 도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웃들과 같이 사는데, 내가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웃이 온전해지는 그게 나도 온전하고 이웃도 온전하는, 자타가 온전해지는 상징적인 숫자를 갖다 13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 더하기 1이에요. 그게 바로 12는 뭐냐면 3, 4, 10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내 속에 들어있는 삼극, 내 속에 삼신이 있잖아요. 삼신이 사방으로 이렇게 도는 걸 10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나만 놓은 거지. 다른 사람하고 하나가 되려면은 새로운 중심점이 서야 돼요. 나하고 상대가 하나 되는 중심점, 그걸 1이라 그래요.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방으로 또는 사상으로 돌 적에 52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52번째 7, 7이라는 숫자로 왜 거기다 배치를 시켰느냐 하면은 7이라는 숫자가 바로 천유 13도하고 같은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3번 이렇게 갈라지면은
여기에 6개의 십자가 세워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 내면에 대십자 하나가 생겼는데 6개에다가 십자가 하나를 더하면 7이죠. 이게.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대십자 1 더하기 6이죠. 원래. 이게. 그러니까 모든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7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면하고 표면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면은 1이고 표면은 6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1과 6이 하나 된 숫자, 즉 내외가 하나 된 상징적인 숫자가 7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동전과 자전이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숫자가 13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이 52번째 이제 배치를 한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본 겁니다. 여기. 그래서 천부경에는 이제 2하고 7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것이 하도로 들어오면은, 하도에는 중앙에 50이 들어가고 남방에 2하고 7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동방은 38, 서방은 49, 16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2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이게 서로 마주보는 숫자예요, 지금요. 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1은 단순한 1이 아니고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세 개의 일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상징이라 그랬어요, 이거에. 그러니까 하나지만 이 속에는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씨라 그래요. 씨앗. 그럼 3은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일 속에 들어있던 세 개의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걸 뭐라 부르냐?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이게 씨라고 하면 요거는 뭐냐면은 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벌어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꽃은 아닙니다. 그럼 꽃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남방에서 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밝은 거예요. 여기. 동방은 밝은 게 아니고 밝아지긴 밝아졌지만은 이제 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싹이라고 한 거고, 여기서는 활짝 핀 거예요. 남방에서는 더 이상 벌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만개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상징이 표면에서는 7이라고 하는 거고 내면에서는 2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4구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루 치면 이제 오후죠, 오후. 요거는 하루 치면 정오고, 정오가 지나면서 이거는 오후로 들어간 거고, 여기는 깜깜한 밤중으로 들어간 거,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계절을 치자면은 가을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열매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4구는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지금은 2하고 7만 이제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은 이렇게 쓰고 2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모이는 거고, 자, 어디에 있던 게 모이냐면 0 속에 있던 세 개의 일이 하나 이렇게 모이는 거, 요거.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니라 이렇게 짝대기를 일자로 이렇게 그었지만 사실은 이게 없어요. 1이라는 숫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데 모인 상징으로 한 점으로만 그리는 거지,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세 개의 짝대기까지 그리면 그거는 1이 아니라 십자가 돼버려요, 그냥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십자가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1을 말할 때는 이걸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중심점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여기에 세 개의 일이 모이면은, 자, 한 개의 일에서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좌우 음과 양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 요걸 갖다 2라고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각도 2고, 그러니까
2라는 숫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벌어지는 수동적인 그 힘을 갖다가 얘기한 거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벌어진 걸 얘기한 거고, 여기에도 무형과 유형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숫자가 다 음과 양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1의 상대는 2라는 거. 1은 모이게 하니까, 모이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니까 밑에 북방에다가 배치를 한 거고, 2는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가벼운 거죠. 가볍고, 또 1은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운 북방에다 배치한 거고, 요거는 표면으로 이렇게 갈라지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잘 보이는 모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남방, 거기에다가 이를 갖다 배치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갖다 물이라고 했고, 일육수를 갖다 물이라고 했고, 이치를 갖다 불이라고 했죠. 그 우리도 요걸 잘 봐야 돼요. 자, 물은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속에는 1이라는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양은 뭐냐면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보면은 속이 밝아요. 그래서 다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그거는 속에 1이 들어가서 그래요. 즉 3개의 양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1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개 양이 들어가니까 밝을 수밖에 없죠, 그게. 겉으로는 6이라는 물이 있지만 물 자체는 본래 차갑잖아요. 차갑다는 것은 음기가 강하다는 겁니다. 양기가 강하면 뜨겁잖아요. 음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냐면은 속이 어두운 법인데, 오히려 이 물은 속이 투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속에 양기가 1이라는 양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는 거고, 이 7은 불은 불인데 겉으로는 7이라는 불이잖아요, 이게. 7은 이제 항상 드린 말씀 이렇게 3번에 이렇게 하면은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6개가 생기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둘, 음과 양이 어우러진 소십자라 했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3개가 겹쳤잖아요, 3개. 그러니까 6 더하기 1에서 7번째 십자가다.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지만은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5죠, 5. 1, 2, 3, 4, 5죠, 이게. 5가 드러난 거고, 5가 6개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는 뭐냐면 5가 아니라 7이죠. 하나, 둘, 셋, 다섯, 6개 중심이니까 6 더하기 1이니까 한 개 7이 드러난 거죠, 이게. 근데 겉으로 드러난 십자를 갖다 전부 다 여기서 길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중심에서 길을 갖다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다 없어요. 이런 거 다 죽어버려요, 이런 거는. 이게.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길을 갖다가 하나로 취합하는, 그러니까 기가 가장 강한 상징수다. 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뜨겁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을 갖다가 태양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갖다가 7일로 삼은 것도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 그러면은 하도에서 이제 2하고 7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숫자 중에서 가장 밝은 숫자가 뭐냐 그러면 7이라고 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간지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자, 1하고 6을 갖다가 간지로는 뭐라냐, 1을 갖다가 천간과 지지 이렇게 갈르는데, 1을 갖다가 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지로는 이걸 잘 알아요, 이제.
6은 개라 그래요. 개. 그 다음에 지지로는 해라 그러잖아요. 자, 2하고 7도 마찬가지예요. 천간으로 2는 뭐냐면 정이라고 하고 7은 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지로는 2를 갖다가 사라 그러죠, 이게. 그 다음에 이거는 오라 그래요. 그래서 사오화, 병정화, 임계수, 해자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자, 요 한자를 보세요. 여기 임자잖아요. 이게 지금 임자. 임자를 보면은 선비사자, 삐친 별자. 요게 두 개가 어우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가 크게 삐쳤다. 뭐 이제 그런 말이 되겠네요. 선비가 크게 삐쳤다. 근데 선비사자로 보니까 10하고 1이 합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11은 이제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10은 지부고 1은 천부라 그래서요. 천부하고 지부가 한데 합친 거. 합쳐서 크게 빛나는 거, 삐치는 거, 삐치게 하는 거. 그게 1이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은, 자, 가운데가 이렇게 길어요. 가운데가.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게 글자가, 이 왕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획수도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은 가운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삐쳤어, 이게. 그럼 이게 뭘 가리키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이렇게 튀어나온 건 뭐냐면은 여자가 임산부 있잖아요. 임신부의 배들을 보면은 툭 튀어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벨 임자를 요걸로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자로 딱 붙이면은 임산부예요, 이게. 아이벨 임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임자를 이렇게 붙이면은 임자죠. 무슨 임자? 맡을 임자예요. 맡을 임자, 맡길 임자. 너한테 임무를 부여한다 할 때 이 사람 인변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를 이렇게 붙이면 아이벨 임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그 아이를 뵌다는 거나 일을 맡긴다는 거나 전부 다 뭐냐면은 어떤 책임을 갖다 부여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갖다가 뵌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배니까 배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배를 갖다가 튀어나오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왜 임을 갖다가 1이라고 했느냐. 자, 1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배는 거예요, 바로. 그게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갖다가 글자로 만들면은 임자예요, 이게. 겨울은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 전부 다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부른 여자하고 같은 거라, 이게 지금. 겨울이라는 숫자가, 겨울이라는 문자가 이게. 그래서 이를 갖다가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그 다음에 지지로는 또 이렇게 써요. 이게 아들 자자잖아요. 요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아들은 그 반드시 남자아이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녀를 갖다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아들, 딸 그런 구분 없이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것도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하고 한일자하고 합한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요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치는 것 같다가 이제 수료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칠 요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뭐냐면은 그걸 갖다가 끼웠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다 마친 걸 갖다가 하나로 꿰찼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걸 맞춰서 새롭게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다가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관계를 해가지고 그 모든 게 다 맞춰서 새롭게 시작할 적에 자녀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임이나 자나 전부 다 뭐냐면은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이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당연히 일이라고 한 거죠. 그걸. 그 다음에 이제 6은 좀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게 맨 밑에 게 4잖아요. 요게 음으로 변해야 돼, 요게. 그리고 요게 변해야 돼. 요게 4잖아요, 요게. 그리고 1이니까, 그렇죠. 요게 음으로 변하고, 이렇게. 맨 위가 양으로 변하고, 이렇게. 이게 5변한 거예요, 요게. 그러면은 6은 뭐냐면은 요거지. 요게 6이 되고, 맨 마지막에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건 해보면 금방 알아요.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7변째 이르러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5변이 뭐냐면 요거예요. 5변. 그러니까 내가 7을 만나면 막내 아들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막내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그럼 막내가 7간산이잖아. 7간산의 중심효가 뭐냐? 두 번째잖아요. 그럼 이게 음이 양으로 변해야 돼. 그게 이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해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요거 세 번째, 3열을 한번 해볼까요? 자, 5번째 효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자, 요게 마지막에는 요걸로 변해야 돼, 요거. 불은 물로 변해야 되는데 요 가운데 효가 양이 아니라 음이 되는 거. 요게 5번째 변해요. 요게. 세 번째 변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만 변하는 거지. 요게 음이 되고 요게 양이 돼요. 그게 요거예요. 세 번째 변하는 거. 네 번째 변하는 건 밑에 것만 변하면 돼. 그게 요거예요, 요거. 4, 5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6 다음에 7이 이제 이걸로 나와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맨 위에 요게 한 번 변하면은 요거예요, 요거. 1변. 두 번째 요게 변하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요게 다 변해야 돼. 이게 이거야. 1변, 2변, 3변 거꾸로 가잖아요, 이렇게. 4변. 그다음 5변은 뭐냐면은 여기하고 변해야 돼. 여기가 양이 되고 여기가 음이 되는데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1변, 2변, 3변, 4변, 5변, 6변, 7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은 장녀를 만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요 원리 그걸 알고 있으면은 이게 몇 번째 변하는구나. 그게 금방 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8개가 변하는 걸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이 주역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돼요. 근데 저도 이거 솔직히 진짜 고생하면서 알은 거예요. 누가 일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그래서 이제는 좀 발표를 해도 되겠구나.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김 사장님하고 정 PD님하고 얼마나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인지 진짜. 자, 아무튼 2024년도 연말을 이제 보냈는데 뜻깊은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나머지 걔도 한번 다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